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큐트 크리에이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공식 문서를 이미 띄워놨는데, 사실 그 큐트가 정확히 뭔지도 좀 제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큐트 6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큐트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트가 뭐 하는 거냐면 크로스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개발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플랫폼은 리눅스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스 있고, 맥OS 있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다른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 시스템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드를 뭐 상당히 수정할 필요 없이 그 기본을 이루는 코드 베이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한번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한번 일단은 지금 첫 시간이니까 큐트 크리에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큐트 크리에이터는 잠깐만요. 실수했어요. 큐트 크리에이터는 크로스 플랫폼이고 아까 봤죠? 그다음에 완전한 통합 개발 환경이래요. 그래서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우리가 IDE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데스크톱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모바일 휴대용 운영체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큐트 앱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자, 큐트를 이용하면, 그리고 이 큐트는 발음이 큐티가 아니라 큐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 발음은 귀엽다는 형용사의 큐트와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읽어야 한대요. 어쨌든 큐트를 이용하면 응용 프로그램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고, 딱 한 번 개발하면 여러 플랫폼에서 그 앱을 다 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 플랫폼에 이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큐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 통합 개발 환경이 뭔지도 좀 봐야겠죠. 이거는 도구인데, 그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생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얘기겠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를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는 거, 코드를 작성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음에, 저는 빌드라고 그냥 읽기도 하지만 구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축하다. 그다음에 디플로잉은 배포하다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뭐 전개, 배치, 배포. 그래서 배포, 전개, 배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어느 플랫폼? 목표로 하는 플랫폼에 배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큐트 크리에이터가.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하면은, 저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그 응용 프로그램의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 궁금해요. 특히 인터페이스가 오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하나하나 눈으로 좀 직접 확인을 해야 할 테니까. 근데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런 도구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큐트 크리에이터는 그 독립적인 빌드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건 그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적인 빌드 시스템은 구축 체계는
CMake나 QMake나 QBS 같은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터미널을 좀 켜봐야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QMake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QMake라고 검색하면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슬랙웨어 리눅스인데, 여기는 지금 그 현재 분기의 버전이 깔려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는요. 그래서 큐메이크 6도 있습니다. 큐메이크 6도 있고 그다음에 5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큐메이크는 버전 5, 버전 5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메이크 6라고 저는 아마 써야 할 건데,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 큐메이크를 이용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구축하려고 할 때 그 큐메이크 6라는 명령어를 빌드 스크립트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지금 알았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QBS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QBS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사실 저는 이것들이 약간 좀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이걸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좀 잘 안 되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구축 시스템, 빌드 시스템에서 퓨즈 크리에이터는 어떤 정보를 얻냐면 어 소스 코드 작성, 편집, 그다음에 소스 코드의 특정 부분으로 가는 거 등의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 그 빌드 시스템에서 얻는데요. 알겠어요? 어디 보자. 이 프로젝트를 다른 설계자와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른 개발자와 공유해서,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디자이너와 디벨로퍼의 차이가 뭐죠? 한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개발자, 코드 짜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로 다른 개발 플랫폼에 걸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이 프로젝트를 공유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긴 해야 한대요. 그래서 설계, 개발, 그리고 디버깅에 필요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가가 아니라 죄송해요. 발음이 약간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설계와 개발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잘 모릅니다. 설계는 아마 기획 쪽일 것 같아요. 근데 기획을 제가 안 해봤다 보니까 아직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대충 읽을까 하는데, 프로젝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한다. 큐트 퀵이나 큐트 위젯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은지 그거를 정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응용 프로그램의 논리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야 한대요. 둘 중 하나입니다. 파이썬 아니면 C++. 근데 저는 뭔가 좀 다른 거를 쓰고 싶거든요. 다른 거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를 할 거냐면 파일들을 한 군데에 모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 그 구축 단계, 빌드 스텝, 빌드 단계를 추가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형식과 자원 파일을 포함하고 또 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설정도 지정한다. 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대요. 아까 했던 얘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좀 아까랑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이쯤 됐으니까 한번 여기 아래로 가볼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잠깐만 에어컨 온도 좀 낮출게요. 자, 제 카메라를 약간 작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큐트 크리에이터를 200%로 엄청 크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모드 선택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원하는 모드를 고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튜토리얼 같은 건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편집하기,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하기. 좋아요. 다음. 키트 선택자? 이건 뭐야?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프로젝트 설정을 선택하라. 그다음에 실행하기 버튼이 있고, 이거는 프로젝트를 먼저 컴파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빌드 하는 거니까 구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버그 하는 건 여기 있고, 아주 자그마하게 그 벌레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버튼,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만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좀 옮길게요. 로케이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글자가 좀 잘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어떤 글자는 그 앱을 몇 퍼센트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든지 간에 어떤 부분의 글자는 반드시 눈으로 보인다 라는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글자가 잘렸잖아요. 잘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앱을 200%로 확대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일종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목록을 띄울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 결과라고 하는데, 컴파일과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과 그 빌드 상의, 구축 상의 문제도 여기에서 볼 수 있대요. 아우, 숨차. 아우, 힘들어. 잠깐만요. 그 진도 표시자? 예, 어떤 작업이 얼마나 진행된지는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편집기에서 나가는 키가 어디 있죠? 자, 보세요. 지금도 안 보이죠? 아, 이거는 그냥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라는 거구나. 예, 알겠어요. 그 키를 여러 번 누르면 어떤 맥락, 도우미 같은 거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어요. 뭐 다 됐는데 일단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겠죠? 카메라는 예, 오른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어디 보자. 큐트 크리에이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마법사 안내문이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줄 거래요. 그 다음에 기본 서식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뭐를 하도록 이 서식이 요구를 하냐면, 어,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정을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필요로 하는 파일들이 뭔지도 지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 보죠. 자,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하면은 큐트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위한 큐트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카메라를 좀 작게 할게요. 왼쪽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C++ 라이브러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 q 플러그인 로더, 그다음에 공유되거나 정적인 C++ 라이브러리. 이거는 데스크톱을 위한 거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큐트 퀵 확장을 여는 C++ 플러그인이다. 이건 루아고, 루아도 지원하네요. 그다음에 개인 맞춤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고, 이건 뭐야?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개인 디자이너 위젯? UI 원형?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기획한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큐메이크 기반의 부분 디렉터리 프로젝트?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비어 있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XR이니까 이거는 가상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QML을 제가 저번에 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알아볼게요. QML은 메타 언어란 얘기였나?
큐트 메타 객체 언어입니다. 이게 마크업 언어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ML은 마크업 랭귀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메타 객체 언어를 뜻해요. 몰랐어요. 위키백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선언형 언어이고요. 선언형 언어이고 CSS랑 제이슨이랑 좀 비슷하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선언형 언어라는 측면이 비슷하다는 얘기겠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본 바로는 이 QML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램 사용량이 좀 많대요. 램 사용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잠깐만 글자가 너무 크구나. 잠깐만요. 뭐라고 해야지? 데스크톱 환경은 아니고 그거와 비스무리한 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쉘이 어디 있냐면, 자 제가 검색을 좀 해 볼게요. 녹탈리아라고 한 게 있어요. 이 녹탈리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위쪽 상단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저게 QML을 좀 이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버전 5, 버전 5부터 QML을 다 없애고 자체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설정 창들이 제가 아는 바가 맞다면,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면 이게 다 QML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버전 5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냥 C++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녹탈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직접 웨이랜드에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이건 좀 제가 잘 모르는데 오픈GL은 들어봤죠. 오픈GL 근데 ES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큐트나 GDK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응집성이 있는 쉘의 구성 요소로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램 사용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도 사실 QML을 사용하지 말아야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200MB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버전 4를 사용했을 때는 500MB 정도 차지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위젯을 또는 녹탈리아 플러그인을 켜면 켤수록 그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QML, QML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QML이 그러면 나쁜 거냐고 했을 때,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결국 성능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결정을 해야겠죠. 녹탈리아 같은 거는 좀 성능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거는 실행하다가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큐티가 아니라 큐트 프레임워크를 그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근데 XR가 뭐예요? VR은 알겠는데 XR가 뭐죠? 잠깐만. XR가 뭔지도 봐야겠네요. 확장 현실이거든요. 이 확장 현실이랑 그 MR은 혼합 현실이잖아요. 그거의 차이가 뭐죠? 자, 이게 증강 현실이고, 이거는 혼합 현실이고, 이건 가상 현실이고, 뭐야? 자, 그럼 XR은 뭔데요? XR은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두루 통틀어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상하위 관계라고 했는데 지금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XR가 가장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엄브렐라 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산 용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포괄적 용어. 예. 그래서 XR은 이 AR, 그러니까 증강현실, 그다음에 VR, 가상현실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통합적인 포괄적인 용어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하고 있냐면, 현재 2026년 8월 14일 기준 아직도 스팀 프레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브가 원래는 2026년 초에
초에 발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사려고 195만 원 정도를 모았거든요. 좀 잠시 일을 해서.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가격이 얼마일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조만간 제가 뭐 그 스팀 프레임을 사든 아니면 다른 기기를 사든 가상현실도 이제 좀 저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그 게임 이외의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잠깐만요. 이거 전체 화면. 게임 이외의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해서요. 뭐야. 근데 여기에서 C 앱도 만들 수 있네요. 뭐지? 잠깐만. 큐트 크리에이터는 큐트 기반이 아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테스트 프로젝트. 음. 이거는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퀵 테스트 이거 그다음에 구글 테스트. 구글 테스트가 아마 저도 좀 설치를 해 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 아 이거다. 자 이게 뭐 하는 건지만 좀 볼게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나? 이게 그 구글이 만든 아마 만들었겠죠? C++ 테스트 프레임워크인가 봐요. 예전에는 이게 구글 테스트라고 불렸었나 보는데 잠깐 이거 좀 볼까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봐야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가 들어만 봤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좀 너무 뭐랄까 어떤 진도를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전반적인 그 뭐랄까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단위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죽음 테스트, 데스 테스트가 있고 음 알겠어요. 아 그리고 그 얘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QML을 사용하는 게 크로미움이나 아니면 그 타우리였나? 타우리는 근데 타우리 자체가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타우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거 역시 그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지 않나요? 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사실 좀 정확히를 잘 몰라요. 보면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렉트론은 이것도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텐데 이 크로미움 자체를 런타임의 기반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일렉트론에서는. 그다음에 타우리는 무엇을 근데 기반으로 한지 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요. 이쪽은 잘 모르니까 웹브라우저라고 한번 써 볼까요? 웹? 네, 없는데. 그래서 타우리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제대로 만들어진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 어떤 웹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렉트론이나 타우리보다는 그 큐트로 앱을 만드는 게 아마 메모리 사용량이 좀 더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경험상 그 일렉트론 기반 앱이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고 그러면 뭐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요? 그 뭐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해 보고 싶은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고 칠게요. 그 슬랙웨어에 그 파일라이트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디렉터리 안의 그 뭐라고 하지? 디스크 용량이라고 해야 하나? 파일 용량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앱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스팀에 제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깔아 놓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로컬 디렉터리 안에 한 80 기가바이트 정도의 그 자료가 있고 프로젝트는 뭐 63.6 기가바이트 정도 있다고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안 돼요. 기비바이트라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 2의 10제곱 그다음에 10의 3제곱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할게요. 이것도 큐트 앱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뭘 해야 하죠?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뭐를 해야 하죠? 일단 파이썬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앱을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큐트 위젯이 뭐예요? 위젯 기반 큐트 앱이다.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큐트 콘솔은 뭐예요? 이거는 그래픽, 시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지 않은 큐트 앱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자, 어쨌든 간에 하면 어디 보자. 아래에 있는 거는 아마 호환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큐트 버전이 6보다 낮은 그런 빌드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때 이 호환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됐고 드디어 선택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뭐 해야 하죠? 자, 일단 터미널은 왼쪽에다 놓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예, 알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프로젝트 마법사에서 음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앱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대요. 뭐 큐메이크, 시메이크 등등. 시메이크나 큐메이크는 아마 사람들이 다 좀 약간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메이크에 대해서 약간 거의 질색하는 반응들을 온라인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전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보죠. 한번 보고. 그레이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큐트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지인이 그 학교에서 큐트를 이용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음 원래 배우는 게 어렵죠. 뭐 지금 저도 이렇게 시간을 엄청 쓰고 있긴 하니까. 어디 보자. 기본 값은 시메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메이크 써 볼까요? 그다음에 C 프로 예 이건 아까 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큐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시메이크만 사용하는 C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음 큐메이커 사용하지 않고 큐비에스 사용하지 않고 시메이크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트 크리에이터를 코드 편집기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대요. 예, 뭐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러 장치에서 그 응용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 휴대용 기기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 시스템을 위한 그 툴체인을 따로 설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장 시스템은 인베디드 시스템의 좋은 번역어라고 해야 하나? 번역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이거를 내장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둘 다 돼요. 둘 다 되고 그다음에 버전 관리 시스템은 뭐 그냥 전 기 쓰고 있으니까 기 쓰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큐트 벌컨이랑 오픈GL 사용 가능할걸요? 가능할걸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마 되겠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벌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벌컨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벌컨이 뭐야 하면 정작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뭐 그래픽스 API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벌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튜토리얼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니까 목표를 한번 정해 봐야 하죠. 어디 보자. 직관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다음에 어 부드럽게 작동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큐트 퀵이나 큐트 퀵 디자이너나 디자인 스튜디오를 사용하라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확인한 바로는 큐트 퀵은 돈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잠깐만요. 자, 이게 뭔지 볼까요? 아니네? 프리라고 했으니까 무료 아닌가요? 이거를 사용하면 인터페이스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돈 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프리라고 했지? 프리라는 거는 아마, 여기서 공짜라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뜻이겠죠? 예, 좋아요. 근데 이거 설치 어떻게 해요? 이거 설치 어떻게 하지? 큐트 크리에이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겠죠? If you need a traditional user interface that has a clear structure and enforces a platform look and feel. 그럼 전통적인 잠깐만요. 그 채팅을 좀 볼게요. 상용화하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내야 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지금 상용화하는 앱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그 제가 뭘 만들고 싶은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채팅을 좀 더 읽고. 일반인은 공짜. 근데 물건으로 팔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큐트를 사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고 하면 이제 저도 그 큐트를 제공하는 회사 이름이 뭐죠? 큐트 컴퍼니네요. 그래서 이 큐트 회사에 그 돈을 내야겠죠? 유니티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네. 그러면 먼저 얘기할 거는 일단 제가 큐트를 가지고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야겠는데요. 음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좀 잡진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튜토리얼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 튜토리얼에 나온 결과물이라면 이거를 먼저 만드는 걸 한번 제가 시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야심차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야심이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잠깐만요. 타임 워리어라고 한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터미널 창에서 명령행으로 시간을 추적하는 앱이에요. 시간을 추적하는 앱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번 한 해 동안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복이 엄청 너무 많아요. 이 타임 워리어라고 하는 앱은 그 어떤 활동의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태그가 어떤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의 태그만 달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기록한 거가 없구나. 창피하네. 자, 오늘은 사실 지금 제가 기록을 해야 했어요. 이따가 할게요. 이번 주 보면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래밍 공부했다는 건 C라고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읽고 있는 교재를 그 저자 이름인 KA 킹의 그 약자 KNK라고 썼고 그다음에 18장 그다음에 텀이라고 쓴 거는 그 용어를 정리한 거고요. 리드는 교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활동에 4가지 이상의 뭐 태그를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타임 워리어 태그섭 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태그에 들어간 시간을 계산해요.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 중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C라는 활동 중에는 여기 C라는 활동 중에는 그 KNK의 C 프로그래밍 교재 18장을 읽은 시간도 이미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C랑 지금 18장을 읽은 항목이 좀 따로 나오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겹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간 동안 제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는지를 알려주는 그거를 그 원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큐트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굳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하냐라는 물음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추적 앱은 저거 말고도 이미 많거든요. 뭐 클럭키파이도 있고 굳이 제가 그 유료 앱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다 해도 이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 기반 앱이 많고요. 근데 왜 굳이 타임 워리어를 써야 하냐고 했을 때 사실 좀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유는 없는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타임 워리어는 그 연월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 기록을 하는 파일이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다고 해야 하나? 편집하기가 좀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자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국제 표준에 따른 그 연원일 그다음에 시 분초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 파일로 그 어떤 달의 활동 내용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아 나 활동 분류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저기 있는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편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맥스라는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그 파일들의 특정 문자열을 어떻게 바꾸도록 한 번에 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편집하기가 쉬운데 웹 기반 앱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사용한 게 이 토글 트랙 같은 웹 앱이었고, 여기 보면 그냥 이미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이미 있잖아요. 그 뭐 주간 동안 무슨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게 원 그래프도 나와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웹 기반 앱을 사용하면요, 이미 제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기능은 보통 제공이 안 돼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타임 워리어를 사용하면서 그 타임 워리어로 이미 제가 시간을 기록해 놓은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원 그래프로 그려주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을 큐트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몰라요. 그걸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채팅 좀 볼게요. 아까 예 QML 그쵸. QML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다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살펴보죠. 뭐냐면 상용화를 했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볼게요. 큐트 프레임워크는 이중으로 이용 허가증이 발급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이용 허가증이고 다른 하나는 오픈 소스이다. 음. 근데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좀 엄격하게 따지자면 상업적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도 영리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니까. 그래서 이 이용 허가증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큐트를 오픈 소스 이용 허가증에 따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당 받을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제가 미리 한번 좀 재생해 보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큐트 차트?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을 아마 대화 모드로 해 놨을 거라 영상의 소리가 좀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대충 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코드는 어디에 나오나요? 코드? 어디 보자. 이거 인터페이스고,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표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코드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용한 게 제미니한테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낚이지 않네? QML이 저거일 거임." 이게 QML? 잠시만요.
지금 영상은 위젯 기반으로 구현한 것 같은데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는 거 보니. 그러니까 저게 위젯이군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제미니에 한번 질문해 볼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파이썬 큐트라서 큐트랑 다른. 뭐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난 파이썬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 나는 위젯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싶어. 하고 뭐 결정할 수 있긴 하는 거니까 뭐 고려는 하고 있어요. 뭐 절대로 파이썬을 쓰면 안 돼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다음에 자, 코드는 어디에 나와? 라고 제미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글자를 얼마나 더 키워도 되지? 200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라이선스가 또 달라요? 머리가 어렵군. 아, 머리가 어렵다는 게 뭔 소리야. 머리가 아파지네요. 전체 소스 코드는 아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언? 아, 그래요? 소스 코드가 공개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여기 안 나와요? 잠깐만. 잠깐만. 코드가 안 나와? 그, 차트를, 그리기 위한 코드 말이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고 차트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이썬 코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다음 영상? 이건가? 저거 알려주는 거 맞을 거임. 코드는 따로 찾아야 함.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잠깐만. 확대를 좀 줄여서,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혹시라도 제가 채팅을 좀 못 봤으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통은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차트를 여기 나와 있긴 하네. 차트를 구현하는 코드가 어디에 나와? 차트를 생성하고 구현하는 기능을 20분부터 알려준대요. 파이썬이고 큐 애플리케이션. 근데 뭐 지금 보면 아직 차트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 보자. CSV 파일을 읽는데요. CSV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 큐트 독에 아주 심플한 QML 예시 코드가 있네요. 자, 링크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보고 근데 지금 보내주신 거는 큐트 버전 5에 관한 문서인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이런 간단한 보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겠죠? 예. 큐트 6에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한번 보자. 여기 있네요. 진짜네. 사실 제가 이 코드를 그렇게 잘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파이 슬라이스 여기 보면은 값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된다는 거군요. 파이 시리즈? 어.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파이 그래프가 이거 원 그래프가 아니라 파이 그래프라고 하나요? 제가 원 그래프라는 말을 잘못 썼나? 원 그래프가 뭐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파이 그래프라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원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나 맞긴 하구나. 원 그래프가 영어로 파이 차트였네요. 파이 차트 맞네. 음. 그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저렇게 될 거임.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뭐랄까? 저 원은 어떻게 그려야지? 그 원에서 그 부채꼴 모양을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냥 파이 시리즈 써놓고 그다음에 파이 슬라이스 이렇게 똑딱딱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럼 제가 해야 하는 거는 그 파이 슬라이스를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가 이미 기록해 놓은 그 활동 시간 기록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제가 짜야겠죠. 그런 것 같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값 바꿔가면서 배워야 함.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큰 일을 이미
이게 좀 해줬네요. 여기 파이 시리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파이 시리즈 QML 유형.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잠깐만요. 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최근에 그 형식 언어 이론이랑 컴파일러 기초도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어떤 문자열의 특정 부분이 어떤 정규식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패턴 맞추기, 패턴 매칭을 하는 과정이요. 그냥 이미 라이브러리에서 구현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생각했던 진짜 어려운 것들이 이미 그냥 어떤 남의 해결책으로 그냥 때울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때우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좀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 내부 작동 원리까지 자세히 알진 않아도 그냥 어떤 함수 하나 호출하면 끝이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큐트 설치하실 때 큐트 차트 라이브러리도 설치하셨죠?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코딩 방송하면 장점이자 단점. 뭐 아는 사람들이 훈수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2024년 9월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훈수 두기 시작한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훈수 두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훈수 아주 감사합니다. 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위치에서는 개발자들이 방송할 때 이제 훈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식에서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저는 매우 기쁩니다. 훈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전 배워가는 거 있어서 장점이다 단점. 근데 결국 그게 있어요. 그 훈수도 이 방송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준이 높으면 훈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트위치에서도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아는 게 얼마 없어요. 아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훈수가 아주 반가운 상황인 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약간 좀 자유롭게 할게요. 지금 뭐 46분 지났는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를 해볼 거냐면 큐트 라이브러리에서 그 차트와 관련된 부분이 제 운영체제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큐트를 설치했냐고 아까 지금 어느 분이 질문하셨더라? 안녕하쇠용 님이 질문하셨는데 큐트 설치는요 4년 전에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리눅스고 리눅스 중에서도 슬랙웨어를 사용하는데 슬랙웨어는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게 한 15GB 정도 되는 5만 가지 소프트웨어를 미리 처음부터 다 깔아 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깔아 놨어요. 그래서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잘 아는 분이 초보인 척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지나치게 좁은데 그 각각의 개념 너무 깊게 파고들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의 그 성격 검사 결과 보여드리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그 결과 봤는데 완벽주의 성향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약간 성실성 좀 낮아요. 그래서 넓지가 않아요. 지식의 범위는 넓지 않은데 그걸 좀 깊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넓어요? 거짓말장이? 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도 C++ 몰라요. C 언어는 공부를 무진장 오래 했죠. 근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하여튼 그래요. 잠깐만요. 넓으신데? 넓은가? 자, 어쨌든 간에, 자, 한번 지금 알아볼게요. 뭐를 알아볼 거냐면, 큐트가 설치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설치할 거 없이 방송 보면서 배워가는 것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는 게 지금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많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얘기할 게 또 있는데, 슬랙웨어 리눅스가요. 슬랙웨어 리눅스가 큐트 5에서 6으로 넘어가기까지 좀 시간이 유난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좀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KDE 플라스마 아시나요? KDE 플라스마? 지금 이게 스팀 운영체제, 스팀 OS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데스크톱 환경이고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오른쪽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12년 된 노트북에도 설치가 된 게 그 KDE 플라스마 데스크톱입니다. 그래서 원래 큐티가 아니라 큐트 설치되는 게 많을걸요? 예, 그쵸? 근데 왜냐하면
큐트랑 GTK는 약간 기본 이어서 기본이라고 해야 하는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어차피 저는 그냥 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깔았어요. 다 깔아서 지금 뭐 펄도 있고 러스트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어쨌든 큐트도 있고. 근데 슬랙웨어 리눅스가 이 KDE 플라스마 6를 지원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지원 언제 하나 하고 계속 제가 한 거의 8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야 됐거든요. 최근에 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이썬 큐트 6도 패키지를 안 줬어요. 패키지를 안 만들어줘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다 필요한 거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근데 한번 찾아보죠. 그 파이 차트와 관련된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보면은 파이 시리즈 QML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큐트 6에는 어디에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찮으면 뭐 인공지능에 질문하는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큐트 차트 211이 있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게 어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형은 라이브러리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이 시리즈. 이거는 조각들도 이루어져 있고 조각들은 파이 조각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음, 신호 문서 이건 넘어가고 잠깐만 여기도 신호라는 얘기가 나오네. 그 제가 고도 게임 엔진을 배울 때도 시그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둘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죠? 잠깐만. 자, 이때 자 그냥 감이 안 올 때 제미니 써볼게요. 그 제미니 플래시가 3.7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3.6밖에 안 보여요. 무료 버전을 씁니다. 저는 돈을 안 내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링크에 있는 나오는 파이 시리즈 QML 유형을 에 관한 라이브러리 파일을 내 슬랙웨어 리눅스 배포판에서 찾고 싶은데 내가 어느 디렉터리를 봐야 할까? 64비트냐 32비트냐 뭐 64죠. 예. 그다음에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한 경우 예 그랬어요. 사용자 그다음에 64비트 라이브러리 큐트 6 QML 큐트 차트.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아치 리눅스 모시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음. 큐트 차트 패키지를 따로 만든 것 같은데요. 아치 리눅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디렉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랑 같을 겁니다. 그 아치 리눅스 좋아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좋습니다. 캐시OS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오른쪽에 있는 노트북은 캐시OS 설치를 했는데 캐시OS가 아치를 기반으로 한 리눅스 배포판이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순정 아치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큐트 IO 잠깐만요. 큐 차트 인덱스. 자, 문서를 한번 또 볼까요? 치지직이 치지직이 일부러 그 링크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링크 복사는 가능하니까 복사까지 막아 놨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보자. 이거 언제 끝내지? 원래 1시간 정도 방송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큐트 사실 그리고 뭐 오늘은 그냥 정확히 뭐를 하겠다고 목적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큐트 차트는 사용하기 쉬운 차트 구성 요소 구성 성분을 제공하고 큐트 그래픽스 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대요. 큐트가 QML이랑 코드를 따로 찾아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뭐 그래야 할 거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Q 위젯으로 사용될 수 있고 Q 그래픽스 위젯 그다음에 QML 유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위젯이 사실 정확히 뭐 QML 유형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큐트 차트 모듈은 큐트 6.10 버전 이후로 해시됐다. 데프로케이티드가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잠깐만요. 근데 그럼 어쩌지? 지금 저는 큐트 6 11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deprecate가 반대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그 뜻이 아니고 폐지됐다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 문서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약간 제가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아, 이건 오픈 소스에 관한 거구나. 이따가 좀 다시 봐야 하는데 이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영어 문서를 좀 기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그 영어로 그 방송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데 왜 안 되지? 이거는 화이트랑 다크고 잠깐만. 근데 예. 아 UI가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저거예요. UI가 좀 똑바로 나와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한국어 문서를 좀 잘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약간 영어로 대화의 생각도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제가 영어로 방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이유는 좀 말이 안 되고 고도게임 엔진 문서는 약간 좀 낡았었어요. 한국어 문서가 좀 낡아서 일부러 제가 영어 문서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한국어 지원이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한국어 문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deprecate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했네요. 한국어 문서에 없는 것도 있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고도 엔진 문서도 그랬고 여기도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큐트그래프 모듈을 사용하라. 큐트그래프스는 각 플랫폼의 기본 렌더링 백엔드. 맥OS는 뭐 메탈이라고 한 거 쓰인다고 들었어요. 윈도우는 다이렉트 X인데 뭐 다이렉트 12가 최신 버전인 게 맞나요? 리눅스의 벌칸을 사용해서 하드웨어 가속 렌더링을 구현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거 쓰라는 거죠? 음. 큐트 그래프스 모듈을 사용하라. 그럼 여기 안에서 그 파이에 관련된 건 어떻게 또 찾아보죠? 파이. 파이라고 하면 이제 안 나오려나? 원? 원이라고 하면 나오나? 이거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파이 그래프라고 해야 하나? 파이 그래프. 음. 여기 있나? 아, 원형 그래프 있네요. 잠깐만요. 2D 파이 그래프, 파이 슬라이스 유형을 사용하여 정의된 슬라이스로 구성됩니다. 이거 아까 제가 봤던 얘기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을지 알아야겠네요. 근데 잠깐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큐트 차트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 없어진 거는 아니고, 모르겠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제 그 운영체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include 이게 아마 라이브러리 파일의 위치인 것 같고 그다음에 큐트 6 그다음에 여기 안에 뭐가 많은데 차트라고 검색하지 말고 그 그래프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나오네. 나오고 그다음에 버전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고 뭐야 안에 또 뭐가 이렇게 많아. 예? 아마 이게 그 뭐라 해야지? C++ 코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해가지고는 사실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로 좀 가자. 잠깐만요. 위로 좀 가고 지금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어요. 디렉터리를 바꾸고 여기에서 뭐를 찾아볼 거냐면 뭐라고 검색해야 하지? 뭐라고 검색해야 파이랑 관련된 걸 알 수 있을까요? 파이.
파이 슬라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큐멘테이션으로 찾는 게 빠를걸요? 그래요? 뭐 그렇겠죠?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의자도 사실 좀 바꾸고 싶습니다. 나중에 돈 모아서 의자 좀 바꿔야지. 근데 어디에 있지?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이 어떤 모듈이 라이브러리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한지를 이 문서에서 어떻게 아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큐트라서 파이 큐트 찾으면 안 나올지도?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하나만 시도해 볼게요. 뭐를 시도할 거냐면 잠깐만 이거 영어 문서를 좀 다시 봐야겠는데? 영어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알아야겠어서 자 잉글리시 써 주고 그다음에 파이죠. 파이 그냥 파이라고 해 볼게요. 파이.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 이 파이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끝내는 건데 근데 보면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원래 그 큐트 6.10 이후부터는요. 큐트 차트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너무 한순간에 빨리 없애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남겨 놓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파이 큐트 찾는 거 아니죠? 뭐 사실 지금 상관없어요. 예. 파이 큐트든 아니든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거는 파이 큐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뭐 파이에 관련된 게 있고 큐트 차트에 있죠. 근데 큐트 그래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렌더러가 있구나. 렌더러 있고 그다음에 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냥 어차피 지금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렌더링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볼게요. 니오빔을 이용해서 볼까? 니오빔? 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코드가 엄청 길진 않네요.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큐트가 진짜 오랫동안 사용해서 라이브러리에 남아 있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그걸 없애면 개발자 입장에선 좀 짜증 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겨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잠깐만. 이 파일은 큐트 그래픽스가 아니라 그래프 API의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구현 세부 사항이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은 나중에 그냥 삭제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렇대요. 사실 지금 뭐 제가 이거를 본다고 해서 이해가 가진 않는데 뭐 '렌더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가 필요한가 보구나.' 하고 그냥 구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제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덕분에 아주 빨리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은 뭐 근데 지금 곧바로 앱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뭐를 해볼 거냐면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라이선스. 아까 알아보려고 하다가 말았으니까 이것까지 하고 오늘은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 기본 그러니까 주요 오픈 소스 이용 허가증은 그 GNU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서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용 일반적인 공용 라이선스 버전 3의 레서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근데 어떤 부분들은 GPL이 아니라 GPL 라이선스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했을 때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픈 소스는요. 일단 GPL과 LGPL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 이용 허가증에 따라서 큐트를 사용해서 어떤 앱을 배포할 때 돈을 받고 그거를 팔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가 여기서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아마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커머셜이라고 검색을 해볼까? 안 그러면 커머셜 라이선스를 따로 이렇게 배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보자. The commercial licensing option is typically a better choice. 이거는 그 GPL과 호환되지 않는 어떤 사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거를 위한 라이선스를 따로 이용하라는 얘기 같고, GNU였던가? 이거 툴 사용하면 만들어도 됨. 근데 GNU 라이선스로 전부 공개해야 함. 근데 생각해보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 놨고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가 그냥 직접 그 앱을 컴파일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앱을 판매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왜냐면 소스 코드가 이미 인터넷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직접 컴파일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 이미 컴파일해서 그거를 배포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앱을 판다는 게 이런 상황에선 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약간 이거는 재민이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어디 보자. 자, 링크의 글을 참고하고 내 질문에 답해. 만약 내가 큐트6을 이용해서 오픈 소스, 좀 더 구체적으로 GPL, LGPL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돈 받고 팔고 싶다면 이건 큐트6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행위인가? 공개하면서 이걸 팔 수 있긴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큐트6 AGPA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드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굳이 저한테 돈을 안 주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HPL이나 GPL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HPL 버전 3의 조건을 당연히 준수해야겠죠.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하니까 큐트가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음. 큐트 라이브러리를 소스 코드에 직접 결합하지 않고 공유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동적 링크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좋아요. 말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구성하면 사용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아니 근데 전 비공개할 생각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거만 질문을 좀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 앱의 소스 코드도 공개할 거야. 다만 내 앱의 실행 파일은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자, 한번 보죠.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건데 그러면서도 돈을 받고 그 실행 파일을 팔려고 하는 거죠.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지금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른 답변을 지금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엄청 그렇게 저는 음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일단 이거를 보고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큐트는요. 지금 큐트에서 얘기하는 상업적 라이선스라고 하는 거는 그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그 큐트를 이용해서 어떤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자기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앱을 팔고 싶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라이선스가 이 상업적인 라이선스인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는 그냥 다 공개할 건데 그러면서도 앱을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그냥 오픈 소스 이용 허가증에 따라서 제가 배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트 회사에 돈을 엄청 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다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사업 모형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별로 많이 돈을 못 법니다. 왜냐?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안 내도 그 앱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 자기가 빌드하면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거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말 진짜 저처럼 뭐 지금 제가 엄청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앱을 꼭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긴 합니다. 저처럼 소스 코드는 공개하되 실행 파일은 팔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큐트 회사에 돈을 따로 안 내도 되는지는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좀 확실하게 아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추측을 한 거고 저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오늘 뭐라 해야지? 그 큐트 크리에이터 앱을 좀 더 사용해 보는 거를 해볼까 했는데, 근데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아까 그 몇 분이 알려주신 여기는 없구나. 파이 차트 원형 그래프 만드는 방법. 근데 그거를 이미 누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문서를 좀 더 읽으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거고, 그와 함께 만약 앞으로 좀 제 방송을 보시면서 훈수를 해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뭐 인공지능도 사용하면서 앱을 그냥 무작정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시 보기로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시리즈로 계속 쭉 그 영상을 게시할 거니까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가겠습니다.